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6년 10월 15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강타가 이 가유불급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이 날 정도로 좀 너무 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일요일날 경마를 망쳤습니다. 거의 뭐 올킬이 나와버렸어요. 진짜 전문가 생활하면서 전문가 초창기 때 이제 올킬을 당해본 적이 많죠. 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그냥, 그리고 또 그렇게 잘하는 페이스가 또 그렇게 못할 수도 있나, 또 그런 생각까지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경마를 이렇게 일요일날 현장에서 본장에 있었거든요. 본장에서 이렇게 경마를 하면서 제가 먼 산 청계산을 한번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이제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구나. 자, 그래서 이제 가유불급이라는 용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만 못하다, 이런 뜻인데, 원래 이제 살을 빼겠다고 너무 지나치게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라는, 가유불급이라고 모든 일은 이제 적당한 것이 가장 좋다는 얘기인데, 너무 이제 욕심을 내다 보니까 적당히만 해더라도 일요경마에서 그냥 적당히만 해더라도 지난주는 잘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토일날 잘하고 그 이전 주에 계속적으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욕심을 내다가 지난 일요경마 때 올킬을 당하는 수고를 겪어버렸는데, 어저께도 이제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까지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일요경마 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밤낮 없이 그냥 뭐 죄송하다는 얘기만 할 건 아니고요. 자, 어찌됐든 뭐 지난주 일요경마 때 낭패를 겪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팬들이 선물을 해주셨는데 정말 제대로 못해가지고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인사를 할 거는 정확하게 해야죠. 그러고 나서 이제 큰 소리도 좀 치고 그래야 되는데, 네, 너무 잘 되다 보니까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인생사가, 전 그걸 굉장히 따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사가 굉장히 잘 되다 보면 이미 안 되는 일이 와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 잘 되는 일이 영원한 줄만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잘 되는 일이 있으면 곧 못 되는 일이 있고, 또 계속 안 된다고 해서 세상에가 뭐 계속 안 되는 적은 또 없고, 곧 좋은 일이 또 생기듯이 그냥 물결 타듯이 이렇게 타는 건데, 너무 이제 일요일날 욕심을 냈다,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아니었다면 뭐 굉장히 지난주도 굉장히 잘했어요. 토요제 10경주 A급 메인 승부처에서 남들이 절대 볼 수 없는 8번 스페셜 러너라는 배당관을 강력한 충마로 선정해서 대물맨을 복승식 43.6배, 쌍승식 132.5배를 제대로 된 메인 승부처를 적중을 시켜드렸고요. 또 토요 제주교차 3경주 첫 번째 승부처에서 복승시 12.7배를 2번 공공질줄에 1번 7분가도 2번 1번 단통으로 맞춰드렸습니다. 또 금요 제3경주 A급 첫 번째 승부처에서 66.2배를 제대로 된 고배당 적중을 해드렸는데 딱 3두만 갖고 10번 새로운 나의 4번 이시대 영광, 자 복승 34.1배, 쌍승 66.2배, 자 멋지게 A급 승부처로 부산경마에서 적중이 나와줬습니다. 또 토요일날 제주교차 6경주에서 딱 2방으로 자 38.4배를 제대로 된 적중을 해드렸는데, 당시 7구 원동파워의 2번 심찬기운 복승 21.1배, 쌍승 38.4배 딱 2방으로 적중을 시켜드렸던 경주이기 때문에 환수면에서는 그야말로 최상의 한수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름대로 잘했는데 일요일날 낭패를 끼쳐드려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자, 오늘 이제 토요경마 한번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입니다. 문세영 기수와 이제 박태종 기수, 이런 기수들이 안 나오고, 이제 페로비치가 이번 주부터 이제 또 출전을 합니다. 임기영 기수도 나오고요. 자,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배당과 안정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인데, 너무 무리한 고배당도, 또 보이는 저배당 공략도 지향을 하면서 물결 타듯이 안정과 배당을 옮겨 다니면서 적절하게 공략을 한다면 뭐 나름 좋은 성적이 기대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요경마는 배당과 앙정이 공유하는 흐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7번 오제의 명담이란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굉장히 출중한 마필이죠. 자, 그런데 이제 지난번 데뷔전 때 주행 불안을 보이면서 아쉬운 면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데뷔전과 이전째의 생각만큼 걸음이 많이 나온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장점이 있다면 선입전개 능력을 그나마도 갖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편성이라 자, 7번 오제의 명담은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거든요. 신마 중에서 1번 빅토리오하고 5번 언더라이트가 괜찮은데 아직도 좀 이도 모두 멀었어요. 제가 보기엔 바로 입상에 성공을 하기에는 뭔가 좀 2%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을 아주 강하게 읽어주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 자, 오히려 3번 투르과라는 마필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선행력에 비해 종반 탄력이 다소나마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3번 투르과가 L에 좀 나와 보이고 8번 하이스타라는 마필도 충분히 이변 연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3번 투르과나 8번 하이스타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든 7번 오제의 명담은 편성상 강력한 충박감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나름, 뭐라 그럴까, 잠재력을 보유한 신마와 성장마 간의 한판 승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신마들의 전력이 괜찮아요. 2번 축제 메이킷이란 마필입니다. 주행도 안정적이고 또 걸음도 괜찮아요. 특히나 추진력 및 종반에 가만히 잡고도 탄력이 양호하다는 것은 전반적인 걸음 자체가 상당히 양호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신마 중에서는 2번 축제 메이킷이란 마필이 굉장히 좋다. 자, 여기에 3번 우리의 행복이란 마필이 있는데 자, 이 마필은 이제 주행검사 자체를 굉장히 많이 겪고 올라왔던 마필이라서 지난번 데뷔전 때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양호한 선행력을 바탕으로 3착으로 왔는데 자, 걸음은 뭐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번 경시에 과연 선행을 갈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이제 10번 레베카라는 또 발빠른 마필이 버팅기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10번 레베카도 순발력은 굉장히 빠르고 9번 현무라는 마필도 지난번 이전째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었던 마필이라 이런 유형의 마필들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 여기 이제 4번 스타 페레임이라는 또 그 신마가 있는데 이 마필은 이제 발주 이탈이 늦어서 후미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추진력이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종반 가만히 잡고 가다 채찍을 가하자 걸음발이 아주 살벌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다. 걸음으로만 놓고 보면 4번 스타페레맹이라는 신마가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4번 스타페레맹이 과연 실전에서 어떤 걸음이 나오줄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현재까지의 발걸음만 놓고 본다면 4번 스타페랭이 그래도 가장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마들이 전력이 좋습니다. 2번 축제 메이커도 좋아요.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2번 축제 메이킷이나 4번 스타페랭 이런 마필들은 배팅권에 어찌됐든 간에 안착을 시켜야 되고 또 이들 마필들 간의 동반 입상 가능성도 어느 정도 노크를 해볼 수 있는 토요제 2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마들의 전력이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이 전력차가 좀 미세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고 종반 뚝심이 우수한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편성이다. 이렇게 특징을 말할 수 있는 경주예요. 자, 기본적으로 신마는 6번 용수제가 출전을 하지만 그렇게 빼어난 능력은 아니죠.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현금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가장 좋으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마필이 뭐 빼어나다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일단 데뷔전 때 모습만 놓고 보면 4번 노모씨가 괜찮은데, 지난번 경주 때 이제 취소가 되었던 마필이라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실전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고, 1번이 인조이 마이쇼도 나쁘지는 않은데 요 마필도 이제 휴양을 하고 출전을 했다는 점이 불안하고, 그러면 이번 경주가 사실상 이제 뚜렷하게 어떤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편성인데,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그래도 4번 노모씨가 그래도 좀 낫기는 하지만, 이 노모씨라는 마필이 문제가 뭐냐면 주행이 너무 불안해요.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 능력만으로 보기에는 뭔가 좀 2%가 좀 부족한 누구, 왠지 모르게 좀 불안한 느낌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서 무조건적으로 강하게 읽어주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도 해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편성이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 경주예요. 그래서 요 경주는 사실상 조금은 뭐라 그럴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나마도 이번 경주에서 훈련 상태로만 놓고 보자면 8번 당찬소녀가 괜찮았는데, 9번 당찬소녀가 괜찮았는데 이 마필도 그렇게 세게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편성 자체로 봤을 때 특별하게 우수한 마필, 특별하게 좋은 마필은 없고, 그나마도 4번 노모씨가 선행을 간다면 한 바퀴를 일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의 부진이 일시적인 주행 불안에 따른 부진이냐, 아니면 전반적인 이 마필 자체의 능력 부족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긴 합니다만 4번 노모씨를 가져가는 것이 괜찮고, 배당으로서는 8번 해가람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8번 해가람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런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어찌됐든 토요제 3경주는 강한 배팅을 자제하는 것이 신상에 굉장히 좋다. 자, 어려운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1경주 모바일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7번 대풍장이라는 나름 걸출한 충마가 버티고 있는 경주로서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자, 여기에 후착으로서는 8번 명품의 빛이라는 마필이 그나마도 지난번 데뷔전 때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후착 1순위는 아무래도 8번 명품의 빛이다. 그래서 7번, 8번이 대끼리로 팔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이번 경주의 특징 자체도 뚝심형 마필들이 없는 편성이에요. 그나마도 이제 뚝심을 갖고 있다면 3번 럭키마스터 정도가 뚝심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고, 대부분의 마필들이 선행력은 기본적으로 우수한 마필들이 많은데 정말 뚝심이 부족해서 다소나마 이제 불안한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의 일색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이 중에서는 아무래도 지난번 경주 때 선행력의 향상을 보이자 종반 탄력이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아쉬움을 줬지만, 그나마도 출전마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선행력과 더불어 또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를 하고 있는 3번 럭키마스터가 가장 양호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예요. 기본적으로 이 약간의 공백 기능 갖고 있지만 뭐 상태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3번 럭키비스터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오래간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유성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뭐 강타는 어찌됐든 간에 뭐 3번 럭키비스터라는 마필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자, 그래서 후착 선정이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인데 중부당 단통으로 한번 멋지게 때려보고 싶은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2경주, 또 한번 모바일 경주가 되겠습니다. 요번 경주는 10만원 하나 소개시켜 드리죠. 2번 동부여건이라는 마필인데요. 자, 주행검사 시 고개가 높은 것이 단점이나 순수 걸음은 우수해 데뷔전 시 이변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인데, 2번 동부여건이 괜찮아요. 10만원서의 걸음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2번 동부연구는 이번 교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고,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8번 탐나현상이라든지 4번 천재대군 이런 마필들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제주교차 2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경주는 다들 오피스탄 전역을 부여한 현군의 기복형 미승리마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이 중에서는 5번 구스텝이란 마필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항시 말씀을 드리지만 경주만의 이전째에 가장 많은 경주력 성장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5번 논스톱 구스텝이란 마필은 데뷔전 때 양호하게 뛰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경주 때 이제 거리를 줄여서 400m에 출전을 했는데 또 하강을 하면서 전혀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렇다고 병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체중 변화도 아주 심하게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뭐냐? 안 갔다는 얘기와 더불어 주로에 적응이 안 됐다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떤 양상이든 간에 5번 구스텝은 기본적인 발걸음은 이미 데뷔전 때 보여줬던 마필이라 총력전만 펼친다면 지난번 이전째의 베스트의 기량을 보여주지 않은 몸까지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번 구스텝은 당연히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성 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 상대마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6번 한이타임은 계속적으로 데뷔전 때는 우수한 능력을 보여줬지만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생바닥을 때려놓은 마필이라서 믿어 못 믿어로 가야 되는 입장이고, 2번 게린미소라는 마필도 그나마도 이제 데뷔전 때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일단 뭐 팔리는 것도 5번, 2번, 6번 이런 순서대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들 마필들에게 그래도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경주가 제주교차 3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5경주입니다. 드디어 8번 200점이라는 마필이 입상을 하는 건가요? 참 계속적으로 팔릴 때 강하게 팔리더니만 입상에 실패를 하고 있는 마필인데, 과연 이번에 입상을 할지 그 여부가 관건인 마필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8번 200점 훈련 상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패턴이 아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간에 뭐 소폭이지만 꾸준한 경제력 상승을 보여주고도 입상에 실패를 했던 마필이라 어떤 뭐 결정력이라든지 마필 자체가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거든요. 자, 하지만 편성이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8번 200점은 이번에는 강하게 읽어줄 수가 있지 않느냐. 훈련 상태도 좋고 그래도 능력 자체로만 놓고 보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8번 200점을 빼고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좋으냐 여부가 관건인데, 기본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다들 고만고만한데, 이번에 요주의 마필로는 저는 1번 심청사단이라는 마필을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사실 주행검사 때 선행을 나서서 1승을 했던 마필인데, 그 주행검사만 놓고 보면 굉장히 잘 뛸 것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드디어 이번 경주시 편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고, 게이트도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만 간다면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번 심청사단이 의외로 잘 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얘가 쌍대가리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번 심청사단을 강하게 추천드리고, 8번 200점이야 뭐 당연히 팔리는 마필이고 편성상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만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자, 제주경만 첫 번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역시도 전력차가 아주 미세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어떤 마필들에게 이제 힘을 주고 때려볼 수가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경주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2번 선양호라는 마필입니다. 아직까지도 선행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레이스에 출전을 하면 2번 선양호가 상당히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경주 역시도 누가 선행을 가더라든지
빠르게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2번 선행과 느린 편성이라면 종반 뚝심 측면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라 2번 선양호는 2번 편성에서도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여기에 단통은 이미 메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승부처는 메이드된 단통을 제대로 된 한 방으로 때리고 여기에 이제 복병만 2도 정도를 안고 가서 중배당 이상까지도 기대해보고 싶은 제주교차 4경주 첫 번째 승부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제 6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 이번 경주 역시도 토요제 6경주 역시도 그야말로 이제 똥말들의 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주고, 여기서는 뭐 편성을 이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한번 들이대보자. 나도 되고 너도 되고 누구도 안 되는 놈이 없다. 그러니 다들 한번 들이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전개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5번 캐논 스파이더와 9번 피코 타임과 자, 여기에 7번 위즈 스파크 이런 마필들이 이제 엇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누가 100%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는 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개상으로도 뚜렷하게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들이 오더라도 할 말이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자, 이변의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어떤 마필들에게 강하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오버 캐논 스파이들은 말은 좋은데 공백을 갖고 있죠. 예, 장기 휘황을 하고 출전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이고,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어떤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편성에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3번 모닝 만보라는 마필입니다. 아주 빼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 근간 3번의 경주에서 바닥을 때린 것처럼 보입니다. 14두가 출전한 가운데 8차, 12두가 출전하는 가운데 6차, 9두가 출전하는 가운데 8차를 차지했으니까 생바닥을 때린 건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모닝 만보를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 갖고 있는 능력 자체가 가장 출중하다는 겁니다. 생바닥을 때린 것처럼 보이지만 근간경주시 그래도 출전마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자, 그래서 3번 모닝만보와 같은 마필들은 당일날 안 팔린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메리트를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세게 봐줄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3번 모닝만보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한번 가져보자. 자, 그래서 이번 준메인 승부처 총 9두밖에 출전을 안 하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경주고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게, 이런 경주는 거의 현군의 부진영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경주예요. 그래서 편성 자체로만 보면 아주 높은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3번 모닝 만보를 놓고 중배당 이상을 기대하는 준메인 승부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경주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또 배당이 터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입니다. 강축이 버티고 있죠. 8번 광명의 힘이란 마필입니다. 얘는 뭐 어떻게 된다? 때려주기도 온다. 얘가 빠지면 뭐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8번 강명의 힘은 강력한 축입니다. 자, 여기 이제 후착을 누구를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딱 3마리로 압축을 해볼 수 있는 경주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마리면 끝이 난다. 그 중에서 1번 자유톡치라는 마필이 가장 안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제주교차 5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7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야, 이번 경기는 거의 A급으로 한번 때려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당일 배당판에서 어떤 마필들이 강하게 팔릴지 여부가 상당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경주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마필이 이번 경주도 별로 없어요. 거의 모든 마필들이 다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라 하더라도 가온이 아닌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기복을 보여주는 또 마필들도 대거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이든 간지 간에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당일날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 또 누구냐, 이런 부분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경주인데, 은근히 제가 봤을 때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57kg의 가부중을 달고 있는 이 10번 광양돌풍이라는 마필이 근간에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4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그 여세를 57kg를 달고도 극복이 가능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지난번 경기 때 이제 주행불안을 보이고도 2차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라 과연 이번에도 입상에 성공을 했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뭐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번 광양돌풍이라는 마필은 그래도 가장 기대치를 높게 맞을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10번 강연제품은 배팅권의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형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제주교차 6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착시 배당 노리는 제주 메인 승부처. 자,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싶으네요. 팔리는 마필이야 당연히 4번 신무상이라든지 6번 산정무한이 강하게 팔릴 겁니다. 지난번 경주 때 산정무한을 놓고 어떻게 됐다? 제대로 때려드렸다. 자, 아니 항해명산을 놓고 제대로 때려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과연 이번에는 누가 가장 강력하게 입상권 우조를 기대해 볼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강권인 경주인데,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떤 말이든 무조건 배팅권에 강하게 읽어주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강권인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6번 산정무한하고 10번 항해명사는 이제 지난번에 굉장히 세게 봤었던 경주인데, 당연히 이런 마필들은 가져가 볼 수가 있는 마필들이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은 그 뭐라 그럴까, 6번 산정무한 같은 건 좀 약하게 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제 10번 항해명사 같은 마필은 지난번에 선전을 했고 61.5kg 부중이 늘었지만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번 산정무한은 자르고 반대로 10번 항해명사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다. 하지만 이들 마필들이 강력한 충마도 아니고 강력한 단통마도 아닙니다. 자, 이번 경시 강타가 노리고 들어가는 충마감은 완벽한 배당마 일도를 강력한 축으로 놓고, 여기에 단통 역시도 이번 경시 확실하게 안 팔리는, 이번 경시 덜 팔리는 그런 비인기만을 복병만을 강력한 단통으로 때려서, 자, 완벽한 중배당 내지는 작심 배당을 노리는 A급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6경주에는 10번 항해명사는 가져가지만 시무상도 가져가지만 이런 마필들은 받치기 정도의 고려로만 해줄 수 있는 마필들이다. 자, 제주 메인 승부처의 우리의 단통은 복병만을 강축으로 해서 제대로 된 단통, 작심 배당을 노리는 단통으로 때려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8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주메인 승부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어떤 마필들에게 관심을 갖고 때려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8경주 역시도 빠른 선행마가 없다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게 같으면 아무래도 이번 경주에서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은 4번 보네블루라는 마필입니다. 왜 보네블루가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마필이죠? 네,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고 전형적인 강한 선행마가 없는 편성입니다. 그렇다면 종반 뚝심 측면에서 누가 가장 우위를 보여주느냐? 4번 보네블루가 가장 우위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편성상 4번 보네블루는 빠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강력한 축이다 아니다? 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라서 4번 보네블루를 놓고 제대로 된 한방족중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준매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제주교차 7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매인 승부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두밖에는 출전을 하지 않지만 이번 제주 준매인 승부처는 배당이 터진다 안 터진다? 터진다. 자, 그것도 딱 3주로만 압축을 해봐서 때리고 맞히는 선에서 마무리를 해보고 싶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기대치를 갖는 마필은 4번 두루입니다. 두루. 두루다. 직지전에 3착으로 왔던 능력만 이번에 보여준다면 입상이 가능하다. 거리가 줄어든 것이 유리하냐 안 줄이냐? 유리하다. 왜? 1000개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니까. 더군다나 전형적인 선행마가 아니고 선입전개 능력도 갖고 있으니까 자, 이번 경주시 4번 두루는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된다 안 한다? 시켜야 된다. 자, 하지만 여기에서 단통을 때릴 수 있는 마필은 보병마를 단통으로 때려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기만은 가라. 보병마로 때리자. 여기에 인기만 하나만 받치고 가면서 적중과 중배당 제주교차 7경주 7두경주로 하더라도 중배당이 가능한 그런 준매인 승부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9경주입니다. 요 경주는 일반 경주로 해서 붙어보고 싶은 경주예요. 그야말로 이제 부진마들 간의 일전이라 하더라도 가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6번 빅엔트리가 선행을 갈 가능성은 있는데 여기 이제 따라갈 수 있는 마필들이 3번 국제명품, 10번 아르고 항공권, 또 11번 골드세븐 같은 마필들이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6번 빅엔트리가 지구력이 너무나 부족하고 뭐 여타 선행형 마필들도 다들 그래요. 그나마도 지구력과 더불어 기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3번 국제명품이라는 마필이 그래도 가장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순발력 갖고 있어서 선입체 적중이 가능하고 또 종반 탄력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이번 경주에서는 경주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고 1400도 뛰어본 마필이고 부종도 적당하다면 3번 국제명품은 이번 편성에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없다?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은 배팅권에는 당연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성 전적이고요. 7번이 프레이시스 투고라는 마필도 1400에 이제 첫 도전을 하긴 합니다만 종반 탄력이 괜찮아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7번 프레이시스 투고도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보자. 자, 그래서 3번, 7번 이런 마필들이 당일날 가장 인기를 모을 가능성도 있고 주목을 해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적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제주교차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3주 정도로 압축을 해볼 수 있는 경주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먼저 2번 진주명성입니다. 갖고 있는 능력 자체로는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좀 전형적인 기본만 패턴을 갖고 있다는 점이 전반적으로 급상승된 전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 단점일 수도 있지만 이번 진주명성은 그래도 1400을 지난번에 뛰어봤다는 점에서 거리 적응력까지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새로움은 능력은 괜찮지만 1400에 첫 도전을 하기 때문에 거리 적응력에 따른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4번이 천운수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이제 1400을 많이 뛰어본 마필이라서 거리 적응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면 아쉬운 면은 조연주였는데 4번 천운수는 이제 선행을 가면
선행을 가면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줄 수가 있고 선행을 못 가면 좀 불안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선행도 갈 수가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겠다. 그래서 2번 진규명성과 4번 천운수는 이번 경시 주목을 해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사실상 어떤 마필들에게 강하게 승부를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주목을 해봐야 되는 마필은 5번 장상 카우보이라는 마필입니다. 페로비치 기수까지 기승을 시키는 걸 봤을 때는 총력 승부를 해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고 지난번 경주 때 종반 추임력의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내며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추임력을 하강을 하겠지만 반대로 이제 선행력의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앞선에 일찍 붙어서 막판까지 정계 일정을 안고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5번 장상 카우보이는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이번 메인 승부처의 배팅 필수 안착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5번 장상 카우보이를 아주 강력하게 읽어주는 메인 승부처로서 중배당 이상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메인 승부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끝으로 토요제 11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끝장 승부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 요 마필은 다음에 한번 누려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마필이 이번 경주에 또 한번 출전을 하고 있는데 바로 1번 신규 강자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는 이제 연속 상승대 경주력을 보여줘서 소폭 조정 하강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하강을 했거든요. 그럼 이 지난번에 조정을 거친 1번 신규 강자는 그 이전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경주력 상승을 이끌어냈던 마필이고 지난번에 이렇게 조정을 거쳤어요. 이번에 이만큼 능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라 1번 신규 강자는 이번 끝장 승부처의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끝장 승부처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쭉 한번 풀어보니까 의외로 내용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병마들이 많고 편성 자체가 이 똥만 편성, 그러니까 부진만 편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마일은 대부분이 배당도 지저분하게 터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토요 경마 자체는 전반적으로 중배당이 주류를 이룰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성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